아이가 매튜가 변할까봐 이것저것 눈여겨보며 살아가고 있어요. 매튜 부모님은 너무 친절하시고 특히 시아버지 케빈은 제가 저녁을 준비하던 중 어느 날 저를 자기 딸처럼 대해주신 케빈이라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매튜한테서 나 오늘 밤에 술자리가 있어서 저녁은 필요 없을 것 같아. 몇 시에 돌아올지 모르겠어. 오늘 밤에도 그 사람이 보낸 평범하고 다른 메시지였어. 어제도 그랬지 확실해? 괜찮아. 그 사람은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밤늦게 집에 들어왔어야. 너 이제 그만 비꼬는 거야. 나는 근심 걱정 없는 주부 미아 같지 않아. 비꼬는 말 그런 뜻은 아니었고 나는 주부 근데 빈둥거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바쁜데 우리가 아이도 없는데 바쁠 수는 없잖아. 또 간접적으로 우리가 애 안 낳는다고 나 탓하는구나. 요즘 대화는 맨날 끝나버렸어. 이렇게 결국 매튜는 우리에게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간접적으로 나를 비난합니다. 사실이에요.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미아, 아직 아이가 없다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ISS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냥 타이밍 문제인 것 같아요. 게다가 최근 술자리가 늘어나고 우리가 함께할 시간이 많지 않죠. 요즘에는 함께 시간을 좀 더 보내려고 노력하면 안 될까요? 우리 삶에 스스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용기를 내어 우리 미래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전보다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건 제가 다음 대통령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난 바빠서 이해해. 그래, 이해해. 하지만 우리의 삶이 밤의 배처럼 끊임없이 지나가면 불안해. 잘 알겠어. 이제부터 집에 일찍 올 수 있는 날을 만들도록 노력할게 해. 그런데 오늘은 집에 늦게 올 거라고 해서 술자리에 갔다가 새벽에 가까워서 집에 온다 시간을 내겠다고 했는데 어느 날 우리가 초대를 받았을 때 정말 고려하고 있는지 불안했다. 매튜네 집에서 저녁 식사를 위해 매튜는 꺼려하는 것 같았지만 내가 매튜의 엄마 에밀리의 부엌 식사 준비를 돕는 동안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거실에서 케빈과 매튜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바쁜 것 같은데 바로 집에 오시나요? 미아가 뭐라고 했어? 미아한테서 아무것도 못 들었어. 미아에게 할 얘기가 있어? 매튜는 왜 갑자기 걱정이 돼서 집에 안 오는 거야? 아니 난 집에 돌아왔을 뿐이야. 당황한 것 같았어. 요즘 술자리를 많이 하고 가끔 늦게 집에 들어오곤 해요. 미아한테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거라 생각했어요. 늦게 돌아온 사실에 당황하다. 미아 돌보라고 여러 번 말했는데 회사에서 술자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불필요한 술자리는 싫다. 매튜가 보였다. 더욱 고민하며 내가 듣고 있는지 슬쩍 시선을 피했다. 케빈은 불필요한 술자리를 싫어한다. 퇴근 후 바로 집에 돌아온다. 에밀리는 회사 술자리가 회사 술자리보다 적었다고 했다. 매슈가 우리가 처음 데이트를 시작할 때 언급했던 다른 회사들 저는 현재 매우 중요한 고객을 맡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장일지 모르지만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케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고객은 술자리를 정말 좋아합니다. 나는 마지못해 그 회사의 파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매튜가 또 날 쳐다봤어. 눈 마주칠 뻔했어. 자리리야 피할 수 없는 파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미아를 아끼지 않으면 분명 불행할 거야. 잘 생각해봐. 내 매튜가 마지못해 대답한 건 이해. 하지만 케빈의 말 때문이겠지. 매튜는 일찍 집에 오기 시작했고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예전처럼 커플로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임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검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임신했어요. 정말 임신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바로 매튜한테 전화해서 무슨 일인지 알렸어요. 일하느라 바빠서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해요. 꼭 말해주고 싶었어요. 무슨 일인지 빨리 말해. 너무 행복해서 주체할 수 없었어. 직접 말해주고 싶었는데 저녁이 되니 참을 수가 없어. 들어봐. 우리도 우리처럼 아빠 엄마가 될 거야. 늘 바랬는데 무슨 말이야. 나 임신했어. 오늘 병원에 갔어요. 아침에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임신 테스트를 해보자고 했더니 진짜 임신이래요. 단번에 신나게 말했어요. 그런데 전화 반대편에서 응답이 없었어요. 매튜 좋은 소식 듣고 있는데 지금은 너무 바빠서 오늘 밤에 더 얘기하자. 전화 끊어야겠어요. 바쁜데 귀찮게 해서 죄송해요. 그냥 원했어요. 최대한 빨리 알려드리려고요. 전화를 끊고 오늘 밤에 더 이야기하자. 형언할 수 없는 불안감에 압도당했습니다. 매튜의 얼굴에 짜증이 확연히 드러났다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난 하루 종일 아기 얘기나 다른 얘기를 하려고 기다렸어. 아, 그거 안 기쁘지. 당연히 기쁘지. 우리의 장거리 임신이니까. 그럼 오늘은 일찍 집에 들어와서 내 말을 들었어야지. 술에 취해 이렇게 집에 돌아와서 내 마음을 말했어. 일찍 집에 와서 우리를 위해 행복해 해주기를 바랐어. 매튜의 태도 때문에 내가 온 것에 완전히 낙담하게 됐어. 일찍 집에 안 갔지. 밤새 놀 수도 있었는데.
미아 생각하고 일찍 왔어. 밤을 새웠다. 오늘 갑자기 왜 내 생각이라면 술 마시고 돌아오지 말았어야지. 이미 이혼을 원하시나요? 이전에 말다툼을 했지만 이혼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방금 들었을 때 매튜가 갑자기 이혼 이야기를 꺼낸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아, 당신 나랑 이혼할 수는 없잖아. 내 부모님도 사업을 운영하시지만 회사가 너무 작아서 두 사람이 겨우 감당할 수 있을 정도야. 그렇지. 우리 아버지도 회사를 운영하시지만 매튜가 말한 대로 대기업은 아니고 매튜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건 사실이야. 더 큰 회사인데 왜 아빠 회사를 꺼내는 거예요? 미아와 이혼해도 갈 곳도 없고 돈도 안 들고 금방 망할 것 같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빠 회사는 잘 되고 있고 몇 명이나 된다고 들었거든요. 지금은 아빠 회사가 문제가 아니라고 해야 되나? 그 회사 잘 지내는구나. 매튜 말에 정말 화가 났어. 미아, 너 나랑 이혼하면 큰일 날 거라는 거 알잖아. 그럼 내가 술을 마시든 오든 이해하겠지? 집에 오면 불평도 할 수 없고 내가 아이를 돌볼 거라고 기대하지도 마세요. 난 일이 있고 알다시피 나는 차기 대통령이 될 테니 바쁘니까 모든 일을 잘 처리하도록 하세요. 미아, 매튜는 몸이 아프다고 반박했습니다. 급히 화장실로 달려가는데 답답한 눈물이 핑 돌았다. 왜 아빠 회사를 이렇게 얕잡아야 했는지, 왜 아빠도 아이를 갖고 싶다고 축하 인사만 하지 못한 건지, 함께 아이를 키우는 게 내가 진심으로 하는 일이 아니었을까? 나는 부모님을 걱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제가 나 홀로 집에 방문하는 것에 대해 항상 프레드를 하셨습니다. 매슈는 항상 이를 언급하며 우리가 결혼한 이후로 한 번도 나와 함께 부모님 집을 방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일단 아기가 태어나면 그가 그럴 것이라고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버지로서 우리는 그가 술에 취해 집에 돌아온 그날 밤을 잊어버린 척하고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매튜스는 집에 늦게 돌아왔고 나중에 우리가 즐기고 싶었던 임신 전의 시간으로 되돌아갔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함께 시간을 보냈지만 그 대신 우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케빈이 내가 임신했다고 발표했을 때 우리에게 쇼핑을 하자고 초대하자 그 사람은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내 시부모님은 너무 기뻐서 내 건강에 대해 계속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미아는 잘 지내세요?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케빈이 바로 인사해줬어요. 항상 고마워요, 아기. 그리고 저는 잘 지내요. 오늘 기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좋네요. 아기 용품은 챙겨가면 좋을 것 같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집 매튜와 제가 있어요. 케빈은 친절하게 웃었습니다. 매튜는 평소처럼 마지못해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왔으나 아버지의 초대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매튜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지금은 카드를 사용해 주시겠어요? 카드를 꺼내고 결제한 후 결제했어요. 매튜한테 왜 이 카드는 안 쓰냐고 물었더니 지금 카드는 괜찮았는데 매튜가 믿을 수 없는 대답이 왔어요. 우리 이혼해서 취소됐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아서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대답은 잘했어. 실례지만 농담이군요. 농담이 아니군요. 우리는 이혼했어요. 이혼 서류는 이미 접수됐어요. 이혼 서류에 서명한 기억이 없어요. 이혼 서류에 서명하게 했던 큰 싸움 기억 안 나세요? 나 그러다가 매튜의 말이 기억을 되살렸다. 결혼 초기에 열띤 논쟁을 벌이는 동안 뭔가에 서명한 것이 생각났다. 우리는 다음날 화를 냈고 쫓겨났던 것을 생각하며 케빈과 에밀리는 충격에 빠져 우리를 쳐다보았다. 지금까지 기억해 두었던 것을 기억해. 그동안 지켜왔다니 믿을 수 없어 화가 나서 정신을 잃을 뻔했는데 그때서야 멍하니 침묵하던 케빈이 드디어 말을 이었다. 괜찮아? 우리가 끝났다는 게 무슨 말이야? 정말 이혼 서류를 제출했어. 케빈의 얼굴이 화났어. 난 처리됐었지. 우리 사이가 한동안 잘 안 풀렸어. 그동안 미아가 임신을 했어. 그런데 난 그냥 할 수가 없어. 한 번 떠난 사랑은 돌아오지 않아. 멋있게 들리려고 애쓰고 있거나 우리 아기가 곧 태어날 거라는 걸 알지만 어쩔 수 없잖아. 사랑을 느끼지 못하니 더 이상 미아 아빠, 엄마에게도 미안하지만 제 이기심을 이해해 주세요. 매튜의 말에 말문이 막히고 경악스러워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 스트레스가 임신에 미칠 영향이 걱정됐어요. 케빈에게 택시를 불러달라고 하고 집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케빈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매슈는 내가 집에서 떠나는 것을 조용히 지켜만 보았습니다. 나는 울음을 멈출 수 없었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아빠가 미아한테 전화했어요. 괜찮으세요? 아빠 어디 계시나요? 아빠가 당황한 것 같았어요. 케빈이 연락한 것 같아요. 지금 데리러 갈 거예요. 거기 있어주세요. 괜찮아. 그 사람을 잠시 나한테 맡겨주세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 남자를 만났는데 매튜였나 봐요.
아빠가 바로 데리러 오셨고 저는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서 아빠,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점점 힘이 나기 시작했어요. 매튜 같은 형편없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 아이에게도 나 자신도 불행해질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아 드디어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말을 하기 싫습니다. 제가 정말 틀렸다고 말하지 마세요. 갑자기 당신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고 불안해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제 후회돼. 매튜가 연달아 변명을 하기 시작했다. 후회한다고 해서 놀랐지만 다시 시작할 생각은 없었고 다시 시작하자. 결혼증명서 다시 제출하자. 아이는 같이 키우자. 헤어졌나요? 불륜 파트너랑 헤어졌어.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가웠어. 아빠가 말했어. 정말 미안해. 지금 후회해. 그녀와 헤어졌어. 매튜는 임신 전부터 바람을 피웠어. 그때쯤 6개월 전부터 비밀번호가 어긋나는 걸 느끼기 시작했다. 술자리는 그녀를 만나기 위한 거짓말이었다. 그녀는 같은 회사 후배였고 나를 걱정하는 증거 사진이 여러 장 있었다. 아빠가 몰래 형사를 고용했다는 것은 나를 안심시키기 위한 방법이었을 것이다. 나중에 우리가 다시 결혼하면 당신의 직업에 대해 당신도 알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당신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다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아 제발 도와주세요. 매튜 아버지 회사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매튜 아빠가 재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아버지께 부탁을 드렸는데 아버지 회사는 규모가 크지 않지만 수년간 꾸준하게 믿을 만한 일을 해오셨기 때문에 중단 없이 일을 이어가셨기 때문에 일이 끊기는 일이 없었고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탄탄한 자금 여유가 있었습니다. 아빠는 매튜가 미아를 배신한다면 매튜 아빠의 회사에 대한 모든 권리는 미아 아빠에게 이전될 것이라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매튜가 나를 배신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 말을 듣고 모든 것이 제대로 문서화되어 있었습니다. 매튜 아빠가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물론 그는 그의 아들이 실제로 나를 배신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매튜의 아버지는 매튜가 스스로 이혼한 것에 화가 났고 회사에서 그를 해고하고 매튜가 돌아오려고 했던 집에서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과 다시 결혼할 생각이 없도록 저와 함께 내가 임신했을 때 나를 떠나려고 바람피우고 숨긴 일, 스스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일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만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이에게 아빠가 없는 것이 아이에게 당신 같은 아빠가 없는 것이 더 낫습니다. 양육비와 위자료를 확실히 지급하겠습니다. 갈 곳도 없고 직업도 없고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 건지 그게 내 문제가 아니군요. 반성해 보세요. 너의 어리석음이 드디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 제발 나를 버리지 말아줘. 매튜의 전화번호를 바로 차단했어. 매튜의 아빠는 위자료와 양육비를 꼭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이후로 나는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다. 아빠 회사에서 사무원으로 일하면서 배가 점점 커지고 다음 달에 출산 예정이에요. 부모님 동료들 모두 따뜻하고 지지가 많고 돌아와서 기뻐요. 매튜의 아빠는 아빠와의 계약에서 아들의 배신을 인정하고 준비를 시작했어요. 회사를 옮기려고 했는데 아버지는 회사를 물려받을 생각이 없으셨고 돈은 다 갚았는데 회사를 2개 운영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웃으면서 매튜 아버지는 아버지에게 깊이 감사했습니다. 매튜는 가족들과 잘리고 직장에서 해고되었습니다.